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레버쿠젠을 3대0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이 만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포칼에서도 만났었고 리그에서 2번, 포칼에서 1번, 3번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에 대한 데이터가 좀 쌓여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콤파니 감독이 최근에 있었던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워낙에 레버쿠젠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했잖아요. 그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거냐? 오늘도 레버쿠젠은 원톱 공격수를 굳이 쓰지 않아요. 9번 공격수를 쓰지 않고 아들리와 비르츠를 씁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스러운 선수들을 투톱으로 쓰는 건 앞쪽에서부터 기동력을 중심으로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왼쪽에서 그리말도, 오른쪽에서 프림퐁, 아들리와 비르츠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그리고 팔라시오스와 자카가 고레츠카와 키미히 1대1로 압박하는 형태였습니다. 후방에서. 그리고 이게 지난 경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에게 완전히 좀 경기력에서 밀렸잖아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였냐면, 레버쿠젠이 압박을 할 때 바이에른 뮌헨의 오른쪽 라인, 우파메카노, 라이머, 키미히, 올리세, 요 라인보다 김민재, 고레츠카, 알폰소 데이비스, 코망, 그때 경기는 이제 뭐 왼쪽에 이토이루키가 나오긴 했지만 오른쪽보다 왼쪽의 탈압박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레버쿠젠이 공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난 그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경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김민재 선수한테 의도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들리가 이제 지난 경기는 안 나왔지만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김민재를 1대1로 막는 게 아니라 노이어를 압박해요. 그러면 김민재한테 주겠죠? 그럼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여기서 골키퍼를 가로막으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앞으로 패스를 주는 건데, 여기서 앞쪽에서 1대1대1로 방해를 해주는 거고, 중요한 건 무시알라가 이렇게 내려와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탈압박이 되거든요.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는 무시알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서 거기서 탈압박이 돼요. 그런데 지난 그 레버쿠젠전에서는 요나단타가 무시알라를 과감하게 올라와서 여기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알라가 김민재가 패스를 줬는데 요나단타가 워낙에 피지컬적으로 강하게 붙어버리니까 여기서 탈압박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경기는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을 압도를 했었죠. 근데 오늘 경기는 어떤 식이었냐? 짧은 패스를 많이 안 합니다. 오늘은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레버쿠젠이 막 달려오니까 달려오는 뒷공간으로 그냥 롱킥 붙여줘요. 그리고 이때 달려나가는 코만과 무키엘레의 스피드 싸움, 올리세와 인카피에의 스피드 싸움, 혹은 해리케인이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해리케인이 머리로 떨어뜨려주거나 등을 지면서 받아주는 거, 이런 선택을 오늘 콤파니 감독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도 그 콤파니 감독이 알론소 감독을 계속 만나니까, 짧은 패스로 가면 생각보다 레버쿠젠의 압박이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바이에른 뮌헨이 탈압박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지난 리그에서의 장면이거든요. 레버쿠젠이 앞으로 달려나와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때 그날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던 텔라가 노이어를 압박하다가 노이어가 김민재한테 주는 순간 김민재를 향해서 압박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패스를 줘야 되는데 모두 막혀 있잖아요, 패스 루트가. 그래서 패스를 어디로 주냐면 내려오고 있는 무시알라한테 김민재가 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술판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시알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요나단타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여기서 끊는 거죠, 짧은 패스가 나오면. 그래서 김민재가 무시알라한테 줬는데 평소 같으면 무시알라가 여기서 탈압박을 할 텐데 요나단타한테 막혀서 탈압박이 안 돼요, 피지컬에 밀려서.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장면, 레버쿠젠이 확실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압박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어가 레버쿠젠이 압박하는 쪽으로 줄 수밖에 없죠. 요 공간으로는 이제 레버쿠젠이 선수가 많았으니까 김민재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무시알라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나단타가 김민재가 무시알라한테 줄 것을 예상하고 무시알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근데 오늘 김민재의 선택은 무시알라가 내려올 때 그냥 롱킥이에요. 오히려 요나단타가 올라와 있으니까 타가 올라와 있는 뒷공간이 더 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김민재가 롱킥을 했을 때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케인을 향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이 앞쪽에서 머리로 맞춰서 떨어뜨려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올리세한테 떨어뜨려 주는 건데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올리세가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되게 명확하죠. 레버쿠젠이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압박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노이어도 김민재한테 줍니다. 김민재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지없이 무시알라가 내려와요. 근데 무시알라 쪽이 어차피 또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김민재가 무시알라 쪽에 안 주고 롱킥, 이 롱킥이 뒷공간으로 떨어지면서 김민재가 앞으로 딱 찔러줬을 때 순간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달려나갑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코망, 해리케인, 올리세. 그리고 김민재의 롱킥이 요 뒷공간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앞쪽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강한 압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뒷공간으로 떨어뜨려줘서 알폰소 데이비스나 코망의 스피드를 활용을 하는 거죠. 저게 오늘 주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아예 김민재가 요런 구도입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이번에도 레버쿠젠이 압박을 딱 들어오고 있어요. 요 공간으로. 근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여기서 무리하게 탈압박하거나 짧은 패스를 가는 게 아니라 김민재가 요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백패스하는 순간 바로 뻥!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폰소의 백패스, 김민재의 뻥. 그럼 뻥 찼을 때 앞쪽에서 경합. 근데 이 경합에서 코망이 떨어뜨려주니까 떨어뜨려주는 볼을 이제 해리케인과 무시알라가 달려가면서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오는 바이른 뮌헨인 거죠. 기본적으로 롱킥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또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민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뒤에 롱패스가 좋은 키미히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키미히도 볼을 잡자마자 찔러주는 패스를 그냥 짧게 가는 게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그냥 때려요.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해리케인이 내려오니까 요나단타가 해리케인 따라서 내려오죠. 그 순간 키미히가 그냥 뻥 차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붙여주고 요 뻥 차준 게 뛰어들어가는 코망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바이른 뮌헨이 레버쿠젠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요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 이제 전략이 오늘 경기 보면 확실히 콤파니 감독이 잘 짜왔다. 이 롱킥이 나올 때 달려들어가는 코망과 올리세도 있고 버텨주는 케인이 있는 거잖아요. 케인이 결국에는 버티는 것에서 요 탈압박이 됩니다. 토트넘 시절 때부터 잘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레버쿠젠이 달려들어요. 달려드니까 뮌헨이 평소 같았으면 짧게 막 주고받으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앞으로 줍니다. 앞으로 주면 앞쪽에서 해리케인이 등을 지고 서 있어요. 그래서 넘어온 볼을 등을 진 다음에 버티니까 올리세가 해리케인이 뒤로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리케인이 돌아서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올리세에게 줄 수 있는 요 공간을 쓸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 득점에 나올 때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볼이 앞으로 떨어졌을 때 해리케인이 등을 지고 버텨줍니다. 그리고 워낙에 레버쿠젠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요 좁은 공간에서의 그런 압박, 세컨볼 싸움, 이게 레버쿠젠의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알론소 감독의 이런 전술적인 철학이 저런 좁은 공간에서의 압박 이런 건데 여기서 해리케인이 버팁니다. 버티고 결국에는 버틴 다음에 돌아섰죠.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올리세한테 줘요. 그래서 올리세가 반대편 공간이 자연스럽게 레버쿠젠 선수들이 모여 있으니까 넓은 공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올리세가 넓은 공간에서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올리세가 크로스를 올릴 때 어느샌가 해리케인이 방향 전환해놓고 본인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죠. 직접. 해리케인은 저렇게 등을 지고 돌아서서 공간으로 넘겨주는 이 패스가 장점이다 보니까 레버쿠젠처럼 달려나오는 이런 팀에게 더 활용도가 높은 선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올리세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여기서 해리케인이 등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움직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보면 뒤에 있다가 앞에 있는 무키엘레가 크로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 해리케인이 바깥에서 들어오다가 뒤에서 앞으로 달려나가죠. 그래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머리에 정확하게 먼저 튀어나오면서 맞추면서 득점. 해리케인의 장점이 완벽하게 드러났던 경기였고 그리고 요 장면을 보시면 확실히 콤파니 감독이 오늘은 레버쿠젠의 뒷공간 오히려 레버쿠젠을 끌어당긴 다음에 롱킥을 통해서 풀어나갔던 요 전략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오늘은 문제 중에 하나가 레버쿠젠은 어떤 거냐면 코바르 골키퍼에 문제가 있었어요. 코바르 골키퍼가 그 알론소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흐라데츠키와 코바르 두 명의 골키퍼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리그에서는 흐라데츠키, 챔스에서는 코바르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로테이션 돌리냐 했더니 그냥 나는 컨디션 좋은 선수를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코바르가 챔피언스 리그에 좀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코바르 골키퍼가 조금 실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실수가 치명적이었죠. 이 장면. 이것도 이제 여기서 키미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인데 이 크로스가 뭐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코바르가 이 크로스를 달려나와서 그냥 잡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애초에 손 보시면 볼이 더 손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려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달려나와서 볼이 뒤로 넘어가니까 볼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무시알라가 뛰어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에르모소가 무시알라의 길을 막으면서 여기서 코바르가 잡았으니까 끝났다, 코바르가 잡았다 라는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코바르가 볼을 잡았는데 놓쳤는데 에르모소는 이미 코바르가 잡은 줄 알고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무시알라는 코바르가 떨어뜨리니까 떨어뜨리는 곳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무시알라. 여기서 무시알라가 편안하게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알론소 감독이 코바르와 흐바라드치키를 뭔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이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줬던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게 두 골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레버쿠젠이 조금은 급해졌어요. 그래서 두 골이 나온 다음부터는 더 강하게 압박했죠. 달려드는 수비.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롱킥으로 안 나가고 앞쪽에 있는 코망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왜 나왔냐, 무시알라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그러니까 나왔던 공간이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코망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 강하게 달려들면서 무키엘레가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무키엘레가 강하게 달려들면서 부딪히는 이 동작에서 코망의 발을 밟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이렉트 레드는 아니었고 옐로 카드였는데 이미 전반전에 무키엘레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옐로 카드를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옐로 카드를 이미 한 장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방 압박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옐로 카드 누적, 퇴장을 당합니다. 코바르의 실수, 무키엘레의 퇴장, 본인들의 실수로 좀 무너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키엘레가 퇴장당한 다음에 이제 수비수가 퇴장당하니까 탑소바를 넣었거든요. 탑소바를 빨리 이제 교체 투입을 했죠. 근데 탑소바가 나오자마자 5분 뒤에 해리케인이 페널티킥을 얻거든요. 근데 이 페널티킥을 내준 선수가 바로 탑소바였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올 때 해리케인의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해리케인이 달려나갈 때도 계속 감싸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놔야 되는데 안 놓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리케인도 여기서 액션을 잘 취한 게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버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넘어지면서 확실히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여기서 탑소바의 반칙이 되는 거였죠. 무키엘레 퇴장, 코바르 실수, 탑소바의 페널티킥 허용, 레버쿠젠이 스스로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은 너무 잘 차요.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 차로 달려오다가 한번 타이밍을 멈칫합니다. 그러니까 코바르가 오른발을 보시면 쏠렸어요. 이쪽으로 균형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케인이 바로 이 공간으로 차버려요. 움직임이 약간 무너진 걸 보고, 애초에 이 상단 구석으로 갔기 때문에 막기도 어려운데 골키퍼의 균형이 무너진 걸 보고 차버리니까 아예 코바르가 이 볼을 따라갈 수도 없었죠. 해리케인의 또 엄청난 페널티킥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가 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무키엘레 퇴장 나온 다음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감안해도 62분 동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요 두 선수가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동안 레버쿠젠이 이렇게 뭐 원톱이 아니라 비르치와 텔라, 혹은 오늘 경기는 비르치와 아들리,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을, 그리고 빠른 선수들을 의도적으로 투톱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어느 정도는 튀어나오는 수비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애초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튀어나오는 수비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비르치가 내려오면서 우파메카노 끌어당겼을 때 아들리가 뛰어가는 순간 이 공간을 김민재가 커버, 혹은 반대로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면 우파메카노가 커버, 요런 커버를 일단은 서로 잘해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를 생각해봤을 때는 왼쪽 라인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다는 거, 요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난 경기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니라 이토 히로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토 히로키가 프림퐁하고 싸웠을 때
스피드 싸움에서 안 되니까 김민재가 끌려 나갔을 때 이토 히로키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요 스피드 싸움에서. 근데 오늘 경기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오니까 알폰소가 프림퐁의 스피드를 확실하게 따라갑니다. 확실히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튀어나갔을 때 그 뒷공간을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으면 커버를 잘해주는구나. 요거를 이제 오늘 경기 또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지난 경기 장면이에요. 지난 리그에서의 레버쿠젠과 미넨의 경기인데 이 장면 보시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선수가 레버쿠젠의 투톱으로 나왔던 비르츠와 텔라를 따라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공간으로 좌우 측면에 있었던 프림퐁과 그리말도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풀백이었던 라이머와 이토 히로키가 오히려 최종 수비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레버쿠젠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림퐁이 요쪽이 아무래도 스피드가 이토 히로키보다 프림퐁이 빠르니까 프림퐁 쪽으로 패스가 갑니다. 그래서 프림퐁이 볼을 가지고 뛰어나가죠. 근데 여기서 이토 히로키가 스피드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토 히로키가 어쩔 수 없이 반칙을 해요. 옐로우 카드를 받는 장면이었는데 요런 이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렇습니다. 측면으로 패스가 갔을 때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이렇게 뛰쳐나와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뛰쳐나오니까 뒷공간으로 레버쿠젠 선수가 뜁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피드가 빠른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요 공간으로 알폰소가 빨리 뛰어가줘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먼저 달려가면서 요 볼을 달려가서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요게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가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를 한다면 김민재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매우 컸다. 이 장면은 우파메카노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끊어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파메카노가 달려나가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었던 프림퐁이 가운데로 뜁니다. 그리고 이때 김민재가 요 공간을 커버해주는 거죠. 그래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프림퐁과 김민재의 스피드 싸움이 되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프림퐁의 스피드를 따라잡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림퐁의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역할에 스피드적으로는 정말 이겨낼 선수가 없어요. 이 장면도 우파메카노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우파메카노가 달려나가는 걸 보고 아들리가 뜁니다. 그리고 아들리가 뛰어갈 때 김민재가 따라가죠. 근데 여기서 아들리가 뛰어들어가고 김민재가 경합을 하는 이 공간으로 레버쿠젠이 볼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아들리의 스피드를 따라가면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이 레버쿠젠이 순간적으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끌어당기고 뒷공간을 활용하려는 이 전략을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전략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오늘은 엄청나게 과감히 올라가는 빈도를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두 번째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에 있으니까 올라가도 커버가 뒷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애초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갈 때 커버, 올라갈 때 커버, 요것도 잘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연하게도 앞쪽에서 달려드는 수비가 또 빠지면 섭하잖아요. 바이린 미넨이 공격권을 가졌을 때 김민재, 옆에는 우파메카노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올라와서 앞쪽에서부터 수비 라인을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올리세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크로스를 올릴 때 바이린 미넨 선수들이 공격 숫자를 그래도 많이 가져가요. 박스 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볼이 떨어져 나왔을 때 역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공격수가 이렇게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그런데 김민재가 달려나오면서 여기서 수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가 여기서도 떨어져 나올 때 패스가 김민재가 달려들면서 볼을 앞쪽에서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다시 바이린 미넨이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역습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장면들을 오늘 경기도 역시나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매우 잘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의 평점을 보면 키커즈에서는 평점 2.5점, 양팀 통틀어서 수비 라인에서는 최고 평점을 받았고요. 빌트지에서도 평점 2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타겟스 자이퉁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경기 전체에서 가장 높은 평점 1점을 받았거든요. 평가를 읽어보면 강력한 플레이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경기였고, 바이린 미넨의 공격수들을 찾아내서 팀을 레버쿠젠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오늘은 짧은 패스가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롱 패스를 계속 뿌려주면서 레버쿠젠이 압박을 들어올 때 탈압박을 잘 시켜줬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게 경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으로 간 다음에 승률이 좀 안 좋아요. 6경기에서 3승 3무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1승 2무였죠. 콤파니 감독 상대로. 그런데 오늘 경기는 콤파니 감독이 그동안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을 이끌고 바이에른 뮌헨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와서 정말 중요한 경기,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요 결정적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그리고 이게 그냥 승리도 아니고 3대0 승리이기 때문에 2차전이 레버쿠젠 홈에서 펼쳐지는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유있게 2차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스코어까지는 만들어냈던,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엔 여유가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도 빼줬죠. 아마 주말 경기도 김민재 선수를 좀 쉬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민재 선수도 여유롭게 승리한 상태에서 휴식을 조금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되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우승은 어느 정도 유력해진 상태고 챔피언스리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후반기인데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부터 분위기가 매우 좋아진 게 보이거든요. 3대0 승리니까. 그리고 그동안 못 이겼던 레버쿠젠을 이겼기 때문에 이 토너먼트에서 기대해 볼 만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